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얘들아, 이제 수능 한 달도 안 남았어. 너네 선생님 시점하는 거 다 했어? 뭐야? 왜 야, 길벗, 기린. 너네 뭐해? 오늘 계획 짜고 있는데요. 아이,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데 계획표를 왜 적어? 채점 다 했어? 아니요? 너 그거 갖고 와봐. 7시 40분 기상, 7시 50분부터 8시까지 모닝똥, 8시 아침, 8시 10분부터 12분까지 수업이, 야, 지금 똥 오줌 계획 짜느라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거야? 제가 MBTI J라 계획을 안 짜면 불안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소변을 2분 동안 봐. 그리고 7시 50분에 똥 안 나오고, 8시 10분에 오줌 안 나오면, 너 수능 날에도 이럴 거야? 최소해야죠. 아이, 이래서 쟤들이 문제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 기린. 너 그 계획도 가져와봐. 10시 30분, 남국이 형님께 문안 인사. 남국이 형님께 문안 인사? 이게 뭐지? 공군 이번 생에 그런 거 같아가지고 코인계 대부이신 그 남국이 형님의 야수의 신청을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아이씨, 니네 아직 성인도 안 되는데 도박으로 한탕 하려는 거야? 뭐야, 10시 30분부터 고블린 AMA? 이거 게임이야? 이거 고블린 NFT 프로젝트에서 하는 온라인 질의응답 같은 거예요. 야, 너네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난 MBTI 같은 거 안 믿어. 안 믿는데, 뭐 나는 필해. 근데 난 지금 선생으로서 잘 살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딱 해야 할 일만 정하고 하거든. 계획 짜는 것도 일이라고 시간 낭비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계획을 해? 딱 할 것만 정하고 그날 하면 되지. 아이, 종쳤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머지 수업은 다음번에 하자.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저 새끼 맨날 저렇게 제의를 까면서 잔소리하느라 수능 한 달 앞두고 진도 반밖에 못 나가서 내가 공부하고 코인판 들어온 거 아니야. 나도 저 새끼 때문에 인생이 암울해가지고 언젠가부터 똥 오줌이 안 나와서 계획 세우는 건데.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21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는 조금 이제 빠더너스인가요? 그 문상훈인가? 네,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한 주간 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필드를 한번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기린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린 씨. 우리 봄에 같이 나가기로 한 거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그 회원권도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버엔딩 스토리다, 이제. 아니, 근데 이제 그 1년 회원권들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거 이제 아빠가 대신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저녁에 심심해서 운동 다니시고 계십니다. 저 대신. 표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제가 이제 자급제폰을 사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통신사를 가든 어떻게 해서 개통을 해야겠죠. 통신사에서 사면은 이제 개통까지 거기서 그냥 해주니까 이렇게 편한데, 사실 이제 자급제폰은 이제 직접 개통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하필 이제 또 통신사를 바꾸려고 이제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조금 저렴하게 좀 내고 싶어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이제 처음 해봐서 그런지 막 헤매느라고 주말 내내 이제 통신사가 없는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그냥 기존 폰을 쓰면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근데 저는 이제
아이폰 15가 5G 요금제가 아니면은 이제 그게 인식이 안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휴대폰 없는 그 통신사 개통이 안 된 새 유심칩, 알뜰폰 유심칩을 꽂고 인터넷이 전혀 안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복잡한 삶을 살았다 주말 내내. 진정한 그 디지털 유목민. 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다른 사람 말로는 이제 이게 그 디톡스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디톡스. 인터넷으로부터 이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 뭐 괜찮았는데 이제 휴대폰을 바꾸니까 조금 이제 이것저것 뭐 은행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다시 이제 그쵸, 귀찮죠. 네, 해야 되고 귀찮은 게 있어서 사실 이 녹음도 사실 원래는 제가 한번 우리가 어제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녹음이 정해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메신저도 이제 다 로그아웃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한 주를 보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이 안 되면은 사실 뭐 현대인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월요일날 그 SSG가 이제 야구 경기하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올해 경기 한 번도 안 보다가 봤는데 놀랍게도 SSG가 이제 어쨌건 그 좀 더 높은 그러니까 홈이었는데 지더라고요. 네. 다음 날도 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지고. 그래서 다음 날은 아니지만 안 보게 되었다 이제. 못 보죠 뭐. 이제 이제 못 보죠. 올해는 못 보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야구를 막 엄청 예전만큼 챙겨보지는 않는데 이제 좀 슬슬 LG 트윈스 차례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설렘 반, 두려움 반 좀 그럴 때 너무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팀의 기세가 좋다 보니까 업셋당하면 이제 굉장한 놀림거리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볼 건데 또 첼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웹3는 어울릴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젠글에서 블록체인 대중화의 초석 웹3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엔터테인먼트랑 블록체인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 현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청취자분들은 조금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웹3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뭐 세미나인가 발표를 갔다 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가지고 온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놓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좀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두나무와 합작법인 레벨스를 설립하고 디지털 콜렉터블 플랫폼 모먼티카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파트너십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YG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람다 256에다가 투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낸스와 협업을 통해서 NFT 시장 및 BSC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장 형님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약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JYP 산하 아이돌 그룹인 엠믹스의 NFT를 발행했고 라인 넥스트랑 이제 협업을 했고요.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중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애니큐브를 설립하고 애니베어 NFT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FNC 같은 경우도 FNC 산하 아이돌 그룹 P1 하모니 SF9 활용한 NFT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P-네이션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는 가수 싸이 NFT 기반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런칭해서 멤버십 NFT 싸이가 출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NFT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서용. 네. 보고서용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회사 얘기는 안 할게요. 회사 얘기는 안 하는데, 디지털 굿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
집에 소장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어떤 블록체인 업체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미아 같은 경우도 이 NFT 홀더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팬클럽과 크립토 아저씨들의 그 양립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실제 팬과 그다음에 크립토 커뮤니티가 이제 같이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제 그 민팅 3달 이제 항상 기린 씨가 얘기했던 선미님이 선미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뗐다. 그래서 그 팬들이 이제 뭐 선미아 이전에도 연예인 IP 기반 NFT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아는데 코인하고 주식 때문에 이제 그 더 인식도 안 좋아졌고 코로나 시즌 때 공연이 전면 취소됐는데 유출된 선미아 프로젝트에서 공연 티켓과 팬미팅을 로드맵으로 걸어서 욕했었다. 근데 팬으로서 안 살 수는 없어서 그 뭐 사긴 샀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모드하우스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모드하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NFT를 먼저 발행해서 제작비로 사용하고 앨범 활동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더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앨범 뭐 커버라든지 뭐 멤버 교체 등 이제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75,000명의 유저가 있는데 1년 사이 민팅한 NFT가 87만 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은 개당 5,000원 판매해서 이제 매출이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요 컨셉이 되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JYP나 YG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썼을 때 본질적으로 왜 도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돈을 더 벌 수 있나? 뭐 아니면은 이제 지금까지 있는 음반 굿즈 모델의 추가적인 이제 그 수익 모델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엔터사랑 그 다음에 이제 팬들 뭐 아티스트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성을 가지고 그 산업 그 이해관계자가 모두 이제 그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명분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뭐 다오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있다고 지금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적합할 것 같고 또 요새 이제 2차 팬들이 2차 창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는 게 약간 그 그레이 존에 있는데 이를 좀 양지로 꺼낼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엔터사들이 이제 웹3가 오기는 올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으니 이제 서로 돕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슨을 잘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제 기술보다도 일단 사업적으로 먼저 만든대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있는데 사업적인 탈중앙화가 먼저 이루어진 분야에 기술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고 싶으면은 블록체인을 붙일 게 아니라 이제 사업 구조를 탈중앙화로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을 붙이는 게 순서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토큰을 팬들이 모두 다 보유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성인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거래소를 이제 그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을 취득할 수 없는 10대 팬들도 있고 이제 해외에서 이걸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그 지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엔터사에서 당장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모드하우스처럼 이제 좀 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뭐 제작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요. 그래서 엔터사 쪽의 유즈 케이스가 뭐 메타버스 쪽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해가지고 시도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고 뭐 투표 시스템을 오히려 좀 개방화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풀고 이제 그 나중에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사를 오늘 엄청 체계적으로.
아니 많이 그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제 다 보내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아, 예. 다 보신 내용이고요. 네, 이게 다 이제 그 지금 이제 보고서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엔터 쪽에서 그런 웹3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이 한때 엄청 그 핫했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엄청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진짜 이게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엔데믹이 찾아오면서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이 메타버스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SM의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계관 거의 버렸죠 이제.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 있는 그 또 다른 에스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쟁글 그 기사 공유해 주신 것도 보면은 이제 모두 그 FNC가 출시한 그 플랫폼도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이제 엔터 쪽에서의 웹3가 지금은 많이 좀 사그러든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역시나 저는 이거는 그 어쨌든 좀 너무 그 경제적인 그런 이득과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연결을 지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뭐 좀 들고, 그냥 별 큰 고민 없이 그냥 디지털 굿즈 만들어서 그냥 팔아보고,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것도 사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뭐냐면 NFT든 뭐든 출시를 해보고 팔아보고 핫해지면 이제 그 다음 걸 해보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좀 대형 엔터사에서 하기 이런 마인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피네이션 싸이가 저는 오히려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싸이거 그 홀더들한테 진짜로 선 예매권이나 이런 거를 주잖아요. 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근데 싸이 공연 자체가 워낙 핫해지니까 사람들이 싸이거를 그냥 NFT로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진짜 싸이 공연 선 예매하고 싶고, 그 막 선뻑쇼 그거 뭐 예매 힘들다는데 이거 선 예매권 한다니까 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NFT로 싸이거 NFT 갖고 있으면 돈 버니까 이거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좀 벗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선례 같은데,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이런 예매 시스템이나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겁나고 뭔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왜냐면 지금도 뭔가 예매가 잘 되고 뭐 사람들 다 불티나게 사가는데 티켓을 굳이 NFT 막 도입해서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망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하지는 않고 그냥 NFT만 먼저 팔아보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해보자. 그래서 로드맵으로 이렇게 써놓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NFT를 샀어. 그러면 바로 다른 로드맵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바로바로 안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NFT를 팔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그 넥스트가 이어지질 않고, 사람들도 이거 샀는데 뭐가 없네, 맨날 디지털 굿즈 뭐 이런 것만 하고. 근데 사실 그 디지털 굿즈가 꼭 NFT여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요즘에 음반 같은 것도 포토카드에다가 음반 담아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지털 굿즈나 그런 아트 같은 것들이 굳이 NFT여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런 식으로만 자꾸 좀 간보듯이 살짝씩만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굿즈 얘기가 나와서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굿즈는 사실 이제 이게 이동이 편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NFT든 디지털 뭐 이런 굿즈는 내가 휴대폰에 넣고는 있지만 온라인상에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특히나 NFT는 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캡처해서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는 거고 너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그 의미를 더 부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굿즈에 대한, 사실 디지털 굿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굿즈가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으면 굿즈로는 그만 풀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굿즈는 심지어 요즘에 뉴진스 같은 경우는 앨범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사면 앨범을 사면 가방 뉴진스 굿즈 그 가방을 같이 줘가지고 그거 메고 다니는 게 엄청 핫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핫할 수도.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뉴진스 그러는 정도로 굿즈는 사실 오프라인 그 실물로 있었을 때 반응이 훨씬 좋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백날 뭐 해봤자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그냥 물건 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가 이제 조금 뭔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형태의 웹3 기술을 좀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되게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구매하거나 팔 때도 사실 요즘 음악은 어차피 뭐 유튜브나 멜론으로 들으니까 굳이 뭐 실물 뭐 요즘 이제 예전에는 CD였으니까 그거를 사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네. 요즘 뭐 USB나 뭐 작은 형태로 나오니까 뭐 사실 그 물리적인 그 어떤 음악을 담는 형태 뭐 그거보다는 뭐 가방이나 어떤 뭐 포토카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고 저는 그 아까 체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모멘티카라는 앱을 써봤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앱이 되게 상당히 괜찮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건 뭐 이제 뭐 아이돌 같은 거 그 뭐 굿즈가 그 사진 NFT 같은 거 이제 네. 받아가지고 뭐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뭐 금방 쓰고 뭐 이제 안 쓰긴 했는데 앱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던 네. 것 같아서 내가 네. 좋아하는 아이돌 팬이었으면은 그래도 뭐 가끔 들어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그 요즘 이제 앱들 중에 뭐 버블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아이돌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그 팬들하고 아이돌하고 소통하는 뭐 그런 채팅 앱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있어. 소속사마다 있죠. 네, 소속사마다 그 뭐 이제 껍데기만 조금 다르지 이름만 다른. 그런 앱들에도 도입되면은 저는 상당히 그런 거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어쨌건 팬들이 뭐 그러니까 그 뭐 NFT가 뭐 엄청난 혜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아이돌 입장에서는 막 한 명이 순식간에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유튜브 그 구독권 같은 것처럼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은 그 뭐 대형 기획사는 뭐 금액적으로 크게 뭐 엄청 뭐 당연히 돈이야 누구나 쪼들리겠지만 대형 기획사보다는 뭐 중소형 기획사들은 항상 돈이 쪼들리니까 네. 아까 그 체스님 말씀하신 뭐 그런 크라우드 펀딩 모델 그 그냥 단순한 그냥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 NFT 씬의 이 커뮤니티 문화가 상당히 좀 저는 기존 크라우드 펀딩 모델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 펀딩을 만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이 소통하는 문화 자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아이돌 쪽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성공을 해서 뭐 프로듀스 101이나 뭐 네. 그 나는 트로트 네. 뭐죠? 미스터 트롯 네. 미스터 트롯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만든 아이돌 약간 요런 느낌을 준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NFT나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다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걸 도입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싸고 뭐 투명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아까 뭐 그 최스님 말씀 중에 나왔던 뭐 투표 네 그렇죠 네. 투명함 뭐 이런 네, 근데 결국 가장 문제점은 이게 지금 미성년자나 이제 코인 사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그게 이제 연결되기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되게 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코인 뭐 어떻게 사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뭐 사실은 되게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미야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길버님도 이제 겪으실 건데 저도 핸드폰 바꾸면서 지금 그 거래소 다시 뭐 이거 뭐 인증하고 이거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웹3 고인물인데도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했죠. 업비트 저도 했어요. 업비트는 쉽잖아요. 네. 아, 근데 코인은 패스도 있고 뭐도 있고 아우 정말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선미야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선미야 프로젝트는 운영진들은 운영을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미 씨는 뭐 탈출을 하셨지만 네. 어쨌건 일반 친구들도 쉽게 들어와서 살 수 있었다면 사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뭐 사기 어려움이 있었을 거지만 그 운영진들은 그래도 NFT 씬에서 사실은 운영을 잘하는 축에 소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수많은 저기 중에서 어쨌건 매일매일 또는 매주 그 AMA나 뭐 그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적인 프로젝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여기 그 카카오멘트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클립 드롭스와 웹투나이티를 활용해서 민팅 해봤다. 1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와 협업해서 민팅도 해봤는데 가격 방어가 어려웠다고 하고 느낀 점이 커뮤니티 시스템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진짜 그 24/7 CS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 싶었다고 하고요. 모드하우스 사례가 재밌다고 느껴졌던 거는 가장 이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러웠던 지점이 이제 진짜 찐팬들한테 투자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카카오헌터 쪽에서는 찐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글로벌은 괜찮았는데 한국 팬들이 훨씬 까다롭다고 그리고 이제 플로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가서 블록체인 한다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예전에 그 친척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요새 무슨 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일 하고, 코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좀 대중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조금 이제 허들이 있지 않나. 이게 저도 모멘티카였나요? 네. 그거 저도 써봤어요. 저도 써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엔터 쪽에서 만든 그런 웹3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잘 만들었어요. 다 완성도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냥 일반 막 스타트업 진짜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이 만든 게 아니라 뭐 엔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뭐 만들었거나 엔터에서 만들었거나 뭐 외주를 줘서 만들었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도 면에서는 사실 특히나 포장, UI, UX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컨텐츠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지금 받지를 못했던 거죠. 못하고 있고. 뭐 굿즈 얘기 또 하자면 이미 어쨌든 그런 이 포토카드 등 이제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거래도 막 소비자들끼리, 팬들끼리 거래도 할 정도, 2차 거래까지 막 있을 정도의 그런 포토카드 시장이라든지, 그런 굿즈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NFT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굿즈야. 디지털 굿즈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사실, 사람들 시선을 끌기가 별로 좀 용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이미 있는 거를 또 디지털로 그냥 바꿔서 만든 거니까 상술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고 아까 이제 저는 기린 씨가 그 팬들과의 그 채팅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차라리 NFT 엔터사에서 NFT 홀더들한테 이제 그 신청을 받아요. 뭐 매달이든 뭐 이렇게 기간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뭐 인사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뭐 수능 뭐 화이팅이라든지 뭐 누구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그 아티스트한테 촬영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그 맞춤 커스터마이징. 대신 뭐 아티스트는 좀 죽어나겠지만 뭐 한 뭐 1000개만 되더라도 그 영상 1000번을 찍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그것도 이제 잘 찍어야 되잖아요. 뭐 힘들어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컨셉 자체는 디지털이지만 소장 가치가 있으려면 뭔가 나한테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글로 뭐 그냥 적는 것보다도 이제 그 아티스트가 직접 얘기하면은 그건 막 미치잖아요, 진짜로. 아니, 내 이름만 불러줘도 막 진짜 팬이라면은 진짜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누구누구씨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불러만 줘도. 그렇죠. 홀더들은 좀 뭔가 만족하지 않을까? 엄청 만족스럽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앱에서 나한테 이렇게 전송해주면은 내가 내 지갑에서 그냥 나만 보면서 흐뭇하고 그러니까 네. 그 오프라인 팬미팅을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기회 잡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그런 거는 사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진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성의한 저희만 아니면은 그렇죠. 성의가 있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좀 죽어나. 근데 어쨌든 자기 팬 관리하고 자기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네.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엄청 진짜 실험을 많이 했던 모델이라 생각한 게 그 아티스타 게임이라는 엠넷에서 하는 그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나와가지고 자기 뭐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앱에서 그 사람의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앱에서 이제 앱 들어가면은 그날의 뭐 최고가 최저가도 나오고 뭐 트레이딩도 있고 뭐 서킷 브레이크 그런 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연예인별로 주식이 달랐나 뭐 아무튼 뭐 천주 뭐 만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이 모델을 도입했는데 뭐 이게 엄청나게 뭐 화제가 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봤던 어떤 좀 공식적으로 큰 저기서 한 것 중에는 가장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심지어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생겨가지고 막 중간에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누가 뭐 500%막 상승하고 이래가지고 뭐 중간에 서킷 브레이크가 터지긴 했는데 이런 모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도입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오디션 프로는 지금 예전에 슈퍼스타 K 나온 다음에 지금 뭐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어떤 이 투표라는 게 이제 내가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 액션 자체는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투표라는 액션을 넘어서 내가 돈까지 뭐 5천원, 만원을 넣으면은 더 어떤 나의 그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트렌드는 아무래도 계속 가지 않을까. 심지어 이제 커뮤니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어떤 의견, 나의 뭐 말 이런 거를 전달하고 또 그 받아주고 뭐 받아주는 쪽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뭐 사실 배부른 쪽에서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되겠지만 뭐 중소형 기획사나 뭐 이번에 뭐 PPT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거기에 대응 논란도 있겠지만 중소형 기획사들 뭐 아이돌 걸그룹 이런 친구들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막 해체되고 뭐 여자친구 그 걸그룹 여자친구도 막 갑자기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사라지고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은 살아남지 않았을까. 부부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남자들이 엔간해서는 뭐 아이돌 이런 거에 돈 안 쓰는데 그 정도 썼으면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접근해봤으면 사실은 살아남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엔터사에 그 웹3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 이런 시스템도 이거 엔터 쪽에서는 지금 이미 뭐 트렌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있고 다 팬들도 익숙해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투표수 조작 때문에 막 PD가 구속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랬을 때 이걸 내가 그 블록체인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가 생긴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예 랭킹 시스템 자체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냥, 뭐, 요즘엔 소속사 막 랭킹도 막 매기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음반, 노래 1위 매기고, 순위 매기고, 멜론 차트 있고, 막, 연예인들 브랜드 평판 이런 것도 막 매년 막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랭킹도 익숙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의 NFT 가격이 뭐 얼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가격은 아니고 가치가 얼마다 하면은 팬들이 내 아티스트의 그 NFT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막 뭐 투표를 하든 뭐든 하든 이런 시스템 구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팬들한테는 막 음반 1위 찍게 하려고 막 엄청 사재기하고 막 그런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웹3랑 솔직히 잘 맞아. 그런 그 산업의 구조가 되게 잘 맞는데, 이제 사실 바꿔 말하면 이미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게 랭킹 시스템도 그렇고, 뭐 투표 시스템도 그렇고, 뭐 신뢰는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기존 시스템들이 다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뭐 새로운 걸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적용시키기가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편으로 좀 딜레마적인 뭐 산업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코로나 때 워낙 IT 쪽으로 메타버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와서 그때 막 화두도 가지고 다시 좀 사그라든 감이 있긴 한데 어쨌건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아이돌이거든요. 메타버스 아이돌. 근데 뭐 다 망한 게 아니고 그 유튜버 중에 우악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막 이세돌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거기는 상당히 되게 잘 되고 있고 걔를 따라서 막 지상파에서 아이돌을 뭐 메타버스 아이돌 만들기 따라 하기도 하고 되게 엄청
나름 IT 온라인계에서 유명한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하나씩 성공하는 거 보면은 뭐 꽤 다가올 거라 믿고 거기에 그 메타버스 아이돌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온 세상이 메타버스 이렇게 될 것까지는 뭐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포션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지금으로서도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계 대부이신 이제 빅블루 형님의 이제 명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일방적인 관계, 팬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아티스트들은 정성적인 프라이드만 받을 수 있고 이 이상의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아니 이게 저기 형님이 또 공식 석상에서 이제 발언하신 거라 가지고 이걸 또 이제 아무튼 뭐 누군지는 뭐 아니 이게 실명을 얘기한 건 아니 나타났잖아요. 빅블루 형님. 네. 아니 검색하면 나오니까. 아니 뭐 아니 근데 나중에 몰라요. 뭐 네. 소주 한잔 사드리면 되죠. 오케이.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재료가 아무리 최고급이고 많아도 셰프가 요리 연습을 안 하면 좋은 요리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엔터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웹3로 전환하기 위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그렇지만 엔터사에서 정말 이걸 진심으로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빵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 뭐 웹3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출시해놓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성공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웹3 쪽은 뭐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이미 구축한 거에다가 NFT요 하고 사세요 하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계속 뭔가 푸시를 해야죠. 이런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저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반응은 없더라도 계속 얘네들이 이걸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건가 보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누가 봐도 이건 얘네들 지금 NFT 핫하니까 그냥 한탕하고 그냥 간만 보고 빠지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업계 사람뿐만 아니라 팬들이 느끼니까 이거는 말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잘 하려면 계속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다오의 가장 큰 문제점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맞아요. 결정권,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결정권에 참여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돈만 주고 그냥 끝나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막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하면 좋겠다. 네. 경영권 분쟁이 심한 이제 SM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제 자, 뭐 머리 스타일을 오늘 뭘로 할까? 생머리 할까? 포니테일 할까? 양갈래 할까? 그러면 이제 왼쪽은 양갈래하고 오른쪽은 포니테일하고 그다음에 뭐 눈썹 화장은 저렇게 하고. 뭐 뒤통수 뭐 밀고 이상해지니까. 밀고. 예, 이상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알아서 잘 하시길. 아니 좀 무책임해.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산업 구조, 경영 구조까지 뭐 우리가 어떻게 배너라 감나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잘 해결 원만히 하시고. YG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사건이 하나 터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엔터사 여러분들 잘 힘내셔서 또 좋은 산업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블로킹 32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